시기별 비율 변화를 통해 분모의 증가율과 분자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모분에 분자가 있어요. 비율이 커졌어요.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비율값이 커진 겁니다.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비율값이 작아졌어요.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큰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고. 비율이 커졌어?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 비율이 작아졌어? 분자의 증가율이 작다. 이 개념. 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비율 절대치 증가율의 마지막 개념,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이 영상을 통해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는 이 영상을 되게 오래전에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날아갔어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잘못 조작해서 삭제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어야지 라고 하는 게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9월이 지난 지금에야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영상 전에 계층이동 모든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학생들 이전에 계층이동은 전부 마무리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입니다.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증가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율, 다른 표현으로는 변화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증가율이 무엇인데요? 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비율의 개념을 보려고 합니다. 비율 절대치 증감률의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파트는 바로 비율입니다. 이 비율, 분모분의 분자 설정이죠. 이것은 전체분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준분의 비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값은 어떤 특정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A 시점과 B 시점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준,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예를 드는 이유는 학생들 머릿속에 가장 쉬운 비율로는 체지방률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지방률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체지방률이야. 이 체지방률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전체 몸무게 중에 체지방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이건 2018년 9월 현재 또는 2019년 10월 현재 어떤 특정 시점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의 비율, 분자의 비율입니다. 뭐뭐 비율 이러면 이건 전부 다 분자값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자의 비율이라고 이야기할 땐 시간의 변화가 이 개념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가율, 변화율이라는 건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얼마만큼 변화했는데 라는 개념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특정 시점 t가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t'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몸무게야. 어떤 아이가 50kg야. 근데 고3이 돼서 고3 1월에 비해서 선생님 지금 고3 9월이 되었더니 5kg가 늘었어요. 55kg가 되었다고 쳐봅니다. 이 친구는 5kg의 몸무게 증가를 보여줬죠. 하지만 어떤 친구는 똑같이 50에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살이 빠져서 45kg이 됐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kg의 변화치 그리고 증가치를 보여주죠. 즉 어디 한번 볼까요? 얘는 50분의 5 곱하기 100 아하 10%가 증가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얘는 50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00 아하 마이너스 10%만큼 증가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증가의 개념에서 음액값도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즉 변화율, 증가율의 개념에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런 개념처럼 적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정리해졌습니다. 잠깐 지워볼까요? 증가율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그 해당 절대치는 증가한 겁니다. 얘가 플러스야. 플러스 10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얘는 몸무게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증가율이 음의 값을 가지면 그 해당 절대치는 내려간 거죠. 마이너스 10%만큼 증가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마이너스 10%만큼이 적용되었을 때 이 절대치는 감소한 거죠. 아, 증가율이라는 개념, 어떤 특정 시점이 기준값이 됩니다. 어떤 특정 시점의 기준값을 정한다면 이 시간에 흘러서 변화된 그만큼의 변화치를 분자값으로 가져 얼마만큼의 변화율을 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증가율이 양의 값을 가질 때입니다. A, 이게 B, 뭐 이게 용돈이 100달러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왜냐면 요즘에 사회문화에서 가끔 사회복지제도 이야기할 때 달러의 개념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월급이 100만 원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얘게 조금 익숙할 테니까 100만 원으로 한번 얘를 기준값을 정했다고 쳐봅니다. 그러면 T 시기 A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T 프라임 시기 200만 원, 즉 얘는 플러스 100만큼의 변화치, 절대치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300에서 450으로 플러스 150만큼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절대치의 증가 분 자체는 B가 더 큽니다. 하지만 증가율은 어떨까요? 100분의 변화된 양이야. 100 곱하기 100. 와우. 얘는 100%가 증가했는데요. 오케이. 얘는요. 얘는 300분의 150 곱하기 100. 50%만큼 증가했습니다. 즉, 여기를 보면 증가치, 절대치의 개념입니다. 절대치 자체는 150이 100보다 크기 때문에 A보다 B가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증가율의 경우에는 퍼센트 100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50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증가치는 B가 A보다 클지 몰라도 증가율로 따지면 A가 B보다 크게 됩니다. 다시 정리. 의미하는 바, 증가치가 크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큰 거 뭐지? B값, 그지? 하지만 증가율은 작을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율이 음의 값을 가질 때도 있겠죠? 음의 값을 가질 땐 어떤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증가율이 음의 값을 가질 때입니다. 똑같이 200만 원을 벌던 C가 1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마이너스 100. 얘는 절대치겠죠? 450을 벌던 D가 300을 벌고 있어요. 마이너스 150.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증가율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얘는 200분의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 하여 마이너스 50%요 라는 값이 나오고, 얘는요 450분의 마이너스 150이요 곱하기 100은 선생님이 이거 앞에 것만 그냥 뒤집어 놓은 거라서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33.3%요 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증가치 절대값입니다. C는 마이너스 100만큼, 그리고 D는 마이너스 150만큼입니다. 여기서 보면 증가치는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100이 마이너스 150보다 큽니다. 선생님, 이거 150 아니야. 왜냐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음의 값이면 0보다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폭의 개념과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증가치는 C가 D보다 큽니다. 그런데 증가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50%요? 마이너스 33.3%요? 아하, 증가율은 C보다 D가 더 크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란, 증가치 증가율의 경우 음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가원의 지금까지 표현을 따지자면 평가원은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요쯤으로는 실제로는 감소율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증감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한
평가원을 기준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평가원을 기준으로 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도 수업의 내용에서 증감률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 게 사실입니다. 왜냐? 되게 심플해. 애기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건 수능인데 수능에서 만점 맞아야 되잖아. 수능을 출제하는 게 누군데? 평가원이야. 평가원의 표현, 평가원의 기준 이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때 감소율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면 감소가 되었어. 감소 마이너스잖아. 이미 감소된 걸 절대치로 표현해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한 2014, 15 이 이후로부터는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없어졌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즉 올해 6월 모의고사에 15번 문제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주어지면서 아예 제시문 자체에서 자 봐봐 증가율 마이너스 값 될 수 있는 거 알지?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6월 이전에 찍었던 우리 비율 절대치 증감률을 공부할 거야 라고 했던 그 표 분석의 내용에선 선생님이 증감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 보고 바꿨습니다. 왜냐? 올해 평가원이 보여준 이 기준이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는 기준이 될 거잖아. 그러니 애기들 머릿속에는 증가율의 개념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한 앞으로의 모든 수업에서는 증가율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언급될 거고 실제로 이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거기 때문에 애기들 증가율 이 개념이구나. 양의 값도 될 수 있고 음의 값도 될 수 있구나 라는 개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증가율이 양의 값일 때와 음의 값일 때 절대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선생님과 체크하기 전에 먼저 다 스스로 문제 다 풀고 이 영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알죠? 잠깐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치와 증가율과의 관계 어디 한번 볼까요? 경찰관의 수가 가장 많은 해는 여기가 제일 높아요. 2010년이야. 땡! 틀렸습니다. 왜요? 이건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니 증가율의 값이 양의 값이면 그 증가율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해당하는 절대치는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항상 체지방률 했으니까 우리가 고3이 되면서 별 생각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5%의 체중 증가를 보여줬다고 쳐보자. 깜짝 놀란 거지. 한 달 딱 지났는데 내 몸무게 5%가 증가한 거야. 이건 안 되겠다. 좀 덜 먹었어. 물론 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먹는 양은 뭐 확 줄진 못하지만 다음 달 돼서 2%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쳐보자. 분명히 5%에서 2%는 준 겁니다. 하지만 3월 대비 몸무게에 비해서 4월은 2%만큼 는 거기 때문에 증가율의 값이 양의 값이면 절대치는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 그러니 증가율의 값이 양의 값 제일 마지막에 가장 커졌을 때이시고 얘가 2012년이 됩니다.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범죄 건수의 증가율 또한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 그래프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거는 증가율이 감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증가율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절대치는 증가하기 때문에 범죄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13년이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해입니다. 그러니 2013년까지 범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2014년 이후 경찰관의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선생님 여기 커지고 있잖아요. 다시 증가율이 양의 값을 가지면 절대치는 증가합니다. 증가율이 음의 값을 가지면 이 절대치는 감소하겠죠. 그러니 다시 증가하고 있다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증가율의 양, 음에 따라 얘네들 절대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실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은 이유입니다. 비율의 변화를 통해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기별 비율의 변화를 통해 비율의 변화입니다. 분모와 분자에 해당하는 절대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이 이야기, 분모분의 분자가 되겠죠? 선생님 편의상 알파분의 베타라고 씁니다.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의 비율, 즉 이게 뭔데? 이게 분자의 비율이잖아, 따지고 보면. 이 분자의 비율 변화를 보고 우리는 분모의 증가가 더 큰 건지 아니면 분자의 증가가 더 큰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t에서 t' 분자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의 변화 임의로 선생님이 또 한번 살짝 예를 들어보면 체지방 몸무게분의 체지방입니다. 곱하기 100인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없앱니다. 얘가 알파분의 베타야. 얘가 10%였는데 얘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되어서 20%로 증가하였대. 이런 경우입니다. 즉 체지방률의 증가, 체지방 비율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잘 생각해보자. 얘가 2배만큼 커졌다고 쳐보자. 얘가 2배만큼 커졌는데 얘도 만약에 똑같이 2배만큼 커지잖아? 그럼 10%는 그대로 10%로 유지됩니다. 이때의 비율보다 얘의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알파의 증가한 그 비율보다, 즉 증가율보다 베타가 더 많이 증가해야지 이 오른쪽 값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분모분의 분자의 비율이 10%였는데 얘가 20%로 이쪽에 커졌대. 얘가 2배만큼 이렇게 커졌어. 얘가 똑같이 2배만큼 커지면 그 비율은 똑같이 10%로 유지됩니다. 오른쪽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커졌다면 얘가 커진 것보다 얘가 커진 게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쓰자면, 즉 시기의 변화에 따라 비율이 변화했는데 이 비율이 증가했다라면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베타의 비율, 즉 분자의 비율이죠. 이 분자의 비율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똑같이 체지방 비율의 변화를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알파분의 베타가 뭐 10%에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5%로 감소했어요. 근데 자, 생각해보자. 얘가 이만큼 늘었어. 근데 얘가 2배만큼 늘었는데 얘 또한 똑같이 2배가 된다면 비율이 똑같아집니다. 얘는 늘었지만 얘는 안 늘었거나 작아졌거나 아니면 늘어도 얘보다 덜 늘어야지 이 비율이 작아집니다. 실제로는 5%로 줄었다라면 얘가 만약에 2배가 됐다라면요, 얘는 고정이에요. 이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문화에선 비율이 감소했어요. 그렇다면 분모가 가지는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작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는 하나의 개념이 더 있습니다. 애기들을 더 쉽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애기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라고 선생님은 지금 분모의 절대치가 증가한 경우를 가지고 이 비율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분모의 절대치가 감소했을 때에도 만약에 비율이 증가했다라면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 게 똑같이 유지되고, 그리고 비율이 감소했다라면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작은 것도 똑같이 유지됩니다. 근데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설명해 주려고는 합니다. 이 다음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 이 다음 영상에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은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바라는 욕심입니다. 애기들 머릿속엔 비율이 증가했을 땐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야지 비율이 커지는 거야. 비율이 감소했을 땐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작으니까 이 분모값이 훨씬 더 커졌으니까 비율값이 작아지는 거죠.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물론 학생들의 뭐랄까 더 넓은 이해와 더 깊은 완벽한 이해를 위해 선생님이 설명을 이야기해 주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하니까 애기들 머릿속에 뭐만 비율이 감소했어요.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걸 가지고 즉 시기별 비율의 변화를 가지고 분모, 분자에 해당하는 절대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됩니다. 이 다음 영상 이 중간에 왜냐면 이게 심화 파트라서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문제 풀 땐 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심화 파트로 과연 분모값이 증가했을 때와 분모값이 감소했을 때에도 각각 이 똑같이 내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비율 변화를 통해 분모의 증가율과 분자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 선생님이 함께 애기들과 정리한 거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자. 분모분의 분자가 있어요. 비율이 커졌어요. 그러면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비율값이 커진 겁니다.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비율값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얘가 더 작아진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은 실제로 얘가 이만했다가 분모값이 작아질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까지 전부 다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이해를 위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선 이것만 하면 된다고. 비율이 커졌어?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 비율이 작아졌어? 분자의 증가율이 작다. 이 개념. 우선 시작해봅니다. 알파의 값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먼저 우리 비율의 변화니까 분모분의 분자값 설정해줘야죠. 우리는 항상 몸무게를 했으니까 몸무게분의 체지방 알파가 몸무게, 체지방이 베타가 되겠죠. T식이 알파분의 베타에서 T'식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되었는데 몸무게가 감소했어. 몸무게가 증가했어. 이 경우를 따져보는 겁니다. 우선은 알파 값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건 쉽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게 알파 값이 증가한 경우, 즉 분모 절대치가 증가한 경우를 본 거거든요. 이 경우 첫 번째, 베타의 비율이 증가했어요.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인데 베타의 비율의 증가니까 이렇게 비율이 증가했대. 그런데 얘가 커졌어. 얘보다 얘가 더 커져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즉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야 됩니다.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베타의 비율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됐는데 베타의 비율이 감소했어요. 얘는 커졌어. 얘가 만약에 똑같이 커졌다면 얘가 2배야, 얘가 2배야. 그럼 비율이 똑같을 거잖아. 그럼 얘가 커진 것보다 얘는 작아져야 됩니다. 혹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커져도 얘가 증가한 그 증가율보단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경우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작다입니다. 실제로 분모값이 커졌을 때, 즉 절대치 자체가 커졌을 때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개념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과연 분모값이 작아졌을 때는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알파의 값이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알파의 값이 감소했을 때 그런데 베타의 비율이 증가했어. 그렇다면요? 똑같아.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됐는데 베타의 비율이 증가했어.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얘의 값이 감소한 거야, 이 경우는. 근데 얘의 비율이 더 커져야 돼.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 얘는 얘가 감소한 것보다는 덜 감소해야죠. 그래도 이 비율이 더 커지지. 그지 않겠어요? 수치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선생님이 경험상 애기들을 가르치면서 느꼈기 때문에 얘가 100분에 얘가 만약에 20이라고 쳐보자. 얘는 20%였어. 근데 얘가 더 커졌어. 한 30%로 커졌다고 쳐보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몸무게가 50.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0%입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50% 해서 10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그 비율이 똑같이 20%, 20%로 유지되겠죠. 근데 얘가 더 커졌대. 30이든 40이든 어쨌든 비율이 커졌어. 그러면 얘는 최소한 10보다 더 커야 돼. 더 커져도 상관없어. 30으로 더 커져도 상관없고 20 똑같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얘가 감소한 마이너스 50 이거에 비해서는 얘는 덜 감소해야 됩니다. 덜 감소? 뭐 마이너스 한 30만큼 감소했다고 쳐보자. 여기서 마이너스 30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뭐 여기가 한 1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28%가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50이 마이너스 30보다 크잖아. 아니야. 마이너스 50보다 마이너스 30이 더 큽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똑같습니다.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큽니다. 마이너스 50%보다 마이너스 30%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몇 년을 가르쳤겠어. 수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음역값을 가르칠 때 애기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굳이 난 이거 완벽하게는 실제로 여기까지 아는 게 확실한 거지만 굳이 여기 안 해도 된다고. 이건 생각해보면 이 앞에 알파의 값이 증가한 경우 베타의 비율이 증가. 이 경우에도 얘가 똑같이 나오고 알파의 값이 감소하여 베타의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 애기들 머릿속에 비율이 커졌어요? 그러면 분자의 증가율이 커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 또한 지울게요. 베타의 비율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어디 보자. 베타의 비율이 감소한 경우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그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 비율이 감소했어. 그런데 얘도 감소했대. 얘가 이렇게 얘가 만약에 100이었는데 얘가 50으로 50%만큼 감소한 거야. 근데 얘가 더 감소해야 돼. 그렇다면 얘가 20이었을 때 보다 얘가 50%면 똑같이 비율이 유지되잖아. 근데 얘가 더 작아져야 돼. 그럼 얘는 한 6 정도. 요만해졌어.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4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4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20분의 14 곱하기 100이요. 마이너스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70%입니다. 다시 봐봐. 마이너스 50%와 마이너스 70% 중엔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 얘 또한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파의 값이 증가한 경우, 알파의 값이 감소한 경우에도 결국 비율 변화를 통해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을 때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비율이 증가했어.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 비율이 감소했어.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작다만 애기들 머릿속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율의 변화를 통해 분모, 분자의 증가율 대소 비교. 실제 문제에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봅니다. 1번.
한부모 가구 비율이 변화하였대. 그럼 우리는 분모분의 분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구분의 한부모겠죠? 근데 그 비율이 알파분의 베타라고 하면 10%에서 17%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커졌습니다. 비율이 커졌어. 그러면 얘가 증가한 것보다 얘는 더 증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개념은요. 분모, 즉 여기서의 분모는 전체 가구겠죠? 전체 가구 수 증가율보다 뭐가 더 크다?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큽니다.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클 때 이 비율값 커진다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확대가족 비율의 변화래. 여기도 확대가족이 나왔어. 그럼 얘는 또 똑같이 부모분의 분자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전체 가구분의 얘 확대가족겠죠? 확대가족의 가구 곱하기 100입니다. 똑같이 알파 분의 베타인데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감소하였대. 잘 생각해봐. 이 값이 이렇게 커졌어. 얘가 똑같이 커지면 똑같아진다니까? 그럼 얘가 감소하려면 얘는 덜 커지거나 똑같거나 여기도 네모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 개념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이, 즉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 즉 확대 가족 수 증가율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쉽습니다. 어떤 문제에 증가율이 나왔어. 그러면 그 두 개를 찾아서 분모분의 분자를 설정해. 그 분모분의 분자 설정값 보고 그 비율의 변화를 통해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분자가 더 많은 증가율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 테스트를 통해 실제 이게 문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테스트 1번입니다. 우리나라 시기별 한부모 가구 비율의 변화입니다. 1985년 대비 2005년에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율, 문장 하나에 증가율이 나왔어. 그러면 팁이라니까?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이구나. 전체 가구 수 분의 한부모 가구 수. 이 비율 1985년 6.2%에서 알파분의 베타가 6.2%였는데 얘가 2005년 6.7%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6.7%로 커졌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 비율이 커졌어.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야지 비율이 커집니다. 그러니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크다? 5입니다. 진짜 쉽죠? 실제로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거 봐봐. 전체 가구 수는 모르지만 전체 가구 만약에 X라고 쳐보면 여기분의 594 곱하기 100이 6.2%잖아. 여기는 Y분의 전체, 2005년의 전체겠죠? 얘 1042 곱하기 100이 6.7이잖아. 그러니 X값, Y값 구한 다음에 X분의 Y-X 곱하기 100 하면 얘의 증가율이 나오고 여기 594분의 못 풉니다. 나 또한 이 시간에 이거 못 풀 거야. 아니 사회문화에선 어떤 수리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비율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지. 비율이 커졌어.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 겁니다. 끝! 정말 쉽죠? 그러니 제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보기 하나에 증가율이 두 번이 나왔다면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입니다. 비율값 찾아서 비율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확인하고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큰지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봅니다. 테스트 2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도와 지역별 인구 부양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너무 친절하게 부양 인구의 증가율, 노년 인구의 증가율, 증가율 나왔습니다.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이라니까. 따란. 아하, 이거 노년 부양비 보면 알 수 있구나. 부양 인구분의 노년 인구.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1960년 A에서 노년 부양비, A에서 2000년 노년 부양비 7.5, 알파 분의 베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3.9%에서 7.5%로 커졌다면 뭐라 그랬어? 비율이 커졌어.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야지 비율값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 부양인구의 증가율은 알파의 증가율, 노년인구의 증가율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니 얘 X 틀린 말입니다.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정말 쉽죠? 잠깐 다시 복습.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비율이 커졌대.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야 됩니다. 다시 알파분의 베타입니다. 비율이 작아졌대. 그러면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커야 됩니다. 선생님 머릿속엔 이런 뭐랄까 원형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니 세세한 이런 내용까지 막 뭐 x분의 y 뭐 이런 거 아니야. 증가율 보면 어딘가에 비율이 있을 것이고 그 비율의 변화를 찾아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3개의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 우리 이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를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로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계속 늘어났다. 올해 평가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표현은 단 한 번도 반대의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부모 가구 비율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6.2에서 5.8로 5.8에서 5.7로 감소했잖아. 계속이라는 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네. 2번입니다. 한부모 가구 중 선생님이 맨날 분모분의 분자 할 때 알파분의 베타, 알파 중베타, 알파 대비 베타, 알파에서 베타 차지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에가 분모값입니다. 분모값을 네모 쳐볼까요? 한부모 가구 중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비율입니다. 50% 이상? 자, 이게 한부모야. 사별 따란 하다가 이때를 보면 1042분의 501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50%가 되려면 얘의 2배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크거든. 그러니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2번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2000년부터는 이혼과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가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보다 많아졌다? 2000년 보면 사별이 502야. 아니 얘가 아무리 더해도 502보다 작잖아. 아니 이거 왜 냈지? 3번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4번입니다. 따란 아까 했던 게 딱 이 내용이에요. 증가율 나왔어. 그럼 마음의 준비. 어딘가엔 분모값, 어딘가엔 분자값. 전체 가구수의 증가율보다 한부모 가구수의 증가율입니다. 한부모 가구 비율 여기 있구나. 6.2 알파분의 베타가 얘가 전체, 얘가 한부모.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됐는데 6.2에서 6.7로 커졌네. 얘가 증가한 것보다 얘가 더 많이 증가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전체 가구 증가율보다 한부모 가구 증가율이 더 크다? 맞는 말입니다. 5번입니다. 1985년 대비 2005년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보다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아니, 여기를 보면 443에서 아니 한 60 커졌어. 60.
근데 지금 2호는 숫자만 해도 349 커졌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비율로 따지자면 얘는 한 8배 커졌습니다. 그러니 5번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번 끝났습니다. 느낌 딱 오죠? 아까 4번에서 증가율 보면 마음의 준비, 무한하는 부모값, 무한하는 분자값.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표는 각국의 가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부부가구 1세대 핵가족이겠죠? 2세대 가구 하는 순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 아, 얘는 핵가족의 2세대도 있지만 확대가족의 2세대도 있구나. 이 개념 말이죠. 그 다음 3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봅니다. 1995년 부부가구 인구는, 가구 수인데 인구 물었네? 부부가구는 한 집에 부부 둘이 살잖아. 그러니 한 가구당 2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한 집에 1명 살잖아. 1인 가구니까. 그러니 한 집에 1명 있죠. 1995년 부부가구의 인구입니다. 1995년 부부가구의 인구 12.8%. 1인 가구의 인구 여기에선 12.7. 선생님 2배 안 되는데요. 이건 가구 수잖아. 즉 가구 비율이 만약에 전체 가구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의 12.8, 알파의 12.7입니다. 얘가 더 커. 근데 거기에 곱하기 2명씩 해야죠. 얘는 곱하기 1명이죠. 사람 수로 구분하게 되면 여기 2명, 여기 1명씩 가서 2배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 부부가구의 인구는 1인 가구 인구의 2배 이상이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1995년 이후 확대가족 비중은 총가구의 10%. 나 이거 딱 보자마자 아는데. 왜냐면 2세대 가구에는 핵가족도 있고 확대가족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얘 2세대 가구만 보고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 모른다면 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제시된 모든 연도의 2세대 가구 수는 친족 가구 수의 얘가 분모값이야. 그러니 친족 가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17.4 플러스 49.3 플러스 6.6. 어차피 여기는 66.3, 63.2, 60 이거는 전체 중에서도 이미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제일 마지막 49.3도 결국 밑에 친족 가구 분의 49.3이라면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솔직히 선생님은 이렇게 풀진 않았습니다. 왠데요? 이게 전체가 100인데 100에서 얘 빼면 되잖아. 대충 이거를 더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한 75분의 49 해도 과반수 넘잖아. 이렇게 풀었죠.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근데 편한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우선은 원리적으로 원리의 이제 기본 개념이 이렇다. 근데 이렇게만 봐도 과반수 넘는 거 알 수 있어 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리을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증가율. 어느 한 문장에 증가율 두 개가 나오면 무한하는 분모값, 무한하는 분자값. 부부가구 수의 증가율은 총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총가구 수 분의 부부가구 수. 1990, 2010 이게 10.7%에서 17.7%로 커졌습니다.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10.7%에서 17.4%로 커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증가한 것보다 얘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 부부가구의 증가율이 총가구수의 증가율보다 큽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정도까지 하면 애기들 머릿속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비율이 커졌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데 이렇게요. 시험장에 뭐랄까 바로 생각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이런 형태를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요. 아까 기억 맞는 말이었고 니은 틀린 말이었죠? 왜? 확대가족. 다시 얘기하지만 2세대 가구만 보고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확대가족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다 맞는 말이 되면서 답 4번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왜냐?
우리 비율 절대치 증감률의 가장 첫 번째 파트 비율 전체 비율에 바로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와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TB라 그랬어. 비율 전체 비율. 전체 비율 값이 가까운 쪽에 무슨 값이 크다? 분모 값이 크다. 아하, 이렇구나. 여기서 보면 유소년 인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소년 부양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B 지역은 82.4 그리고 A 지역은 74%. 그런데 전체가 79.9. 이 전체의 값이 B 쪽에 가깝다면 B의 부양 인구가 많은 겁니다. 부양 인구가 많은데 많은 거의 82%는 적은 것의 74%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유소년의 인구는 A가 B보다 적다가 맞는 말입니다. 다시 비율 전체 비율이야. 잊어버리지 않았죠? 비율 전체 비율. 전체 비율이 가까운 쪽에 분모값 부양 인구가 B가 더 많은데 B의 82.4가 A의 74%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 A의 74% 유소년 인구수는 B의 82% B의 유소년 인구수보다 적다가 맞는 말입니다. 1번 맞는 말이었죠. 나머지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번입니다. 1980년 A에서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 부양 인구보다 크다? 이건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뭐랄까 지식처럼 암기해두면 되게 풀기가 편해요. 부양비 나왔을 때. 어떤 개념이냐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총부양비입니다.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입니다. 만약에 얘가 부양 인구보다 크다라고 치면 100보다 커야 돼. 곱하기 100이잖아. 근데 여기 100보다 큰 적이 한 번도 없어, 총부양비가. 그러니 2번 틀린 말입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2000년 B에서는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 B 지역 28% 그리고 노년 부양비 22%입니다. B의 유소년 부양비, 이게 B의 부양 인구분의 B의 유소년입니다. 이게 28이래. 곱하기 100이. 그리고 노년은 부양인구 똑같아. B지역의 부양인구. 그분의 노년이야. 근데 20이래. 당연히 부양인구, B지역의 부양인구가 같기 때문에 같은 애니까. 그러니 유소년이 노년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3번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라는 말 틀렸습니다. 자, 4번 마음이 급했어. 벌써 넘겼어. 증가율 나왔습니다. 따란. 증가율이 나오면 모아나는 분모값, 모아나는 분자값입니다. 어디 볼까요? 부양인구의 증가율은 어디 봅니다. 부양인구의 증가율은 노년인구의 증가율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60년과 2000년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 알파분의 베타 값이 3.9에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7.5로 커졌습니다. 얘가 커진 것보다 얘가 더 커져야죠. 그러니 부양인구의 증가율은 노년인구의 증가율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너무 쉬워. 이제 비율이 커졌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요.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 5번입니다. 1980년 대비 2000년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소율입니다. 1980년 대비 2000년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율입니다. 어디 봅니다. 얘 49.9. 거기에서 얘는 얼마나 감소했어요? 49.9 마이너스 29.5만큼요. 그 다음 B지역은요. 60.8에서 그리고 여기 60.8 빼기 28. 얘는 실제로 60.8에서 뭐 대충만 해도 지금 한 32.8에서 얘는 50% 이상입니다.
그쵸?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서는 49.9에서 빼주면 한 20, 얘는 50% 미만입니다. 그러니 감소율은 50%보다 큰 B가 A보다 큽니다. 그러니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 앞에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옛날 기출에서는 감소율이라는 표현도 썼다라는 게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2014, 15를 넘으면서부터는 증가율, 변화율이라는 개념으로 좀 통일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감소율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비율, 절대치, 증감률 파트의 내용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 영상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되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2달 남았잖아. 이걸로 마무리 짓고 표 분석 만점 맞아오는 걸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 빈곤 파트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